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재배학 이제 그 5강 다섯 번째 시간이죠. 재배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편, 그리고 빛, 그리고 수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온도까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토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토양은 세 강으로 일부러 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 전반적으로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 원소는 뭐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따로 이렇게 또 배워보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양이 산성화가 되거나 염류질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 항상 우리가 지금 재배 환경편에서는 잘 봐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재배 환경에서 작물 재배에 가장 유용한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대책이 뭔가, 그걸 갖고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산성화 값 됐을 때 그 대책은 어떻고, 염류 지적이 됐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해서 토양 부분은 세 강으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요, 여러분 그 유료 강의입니다. 비록 그 뭐 아무나 이렇게 클릭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 그 유료 강의라면은 뭡니까 강의료를 입금하고 나야만이 그 동영상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맛보기 강의 몇 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진짜로 보고 싶으면 입금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강의를 들어보시고 정말 이 재배학 강의는 야 진짜 박승희 강의야 그래도 소문에 좋다고 하더만 진짜 정말 괜찮네. 내가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재배학 강의 아주 유용해 라고 생각이 드시고 계속 강의를 듣기를 원하신다면은 제 계좌 있지 않습니까? 요 계좌로 그냥 만 원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유료 강의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다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정말 계속 꾸준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저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강의료 만 원을 입금을 하시고 청취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토양에 대해서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토양을 우리가 왜 뭡니까 그 연구를 하겠습니까? 농학자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개 겁니다. 딱 하나. 야,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유용한가? 예,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도 연구하고 여기 화학적 성질도 연구하고 생물학적 성질은 또 어떤 것이 또 작물 재배에 유용한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연구를 한 내용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재배학 교재에 막 있어요. 사토가 어떻고 식양토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수분 함수가 어떻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뭐 결합수가 나오고 막 모관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할지 몰라도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뭡니까 그 토양이 작물 재배에 유용한가 그것만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대기편부터 생각하면 뭡니까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더라 하고 우리가 딱 기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강의 시작할 때는 토양 부분은 어떤 토양이 뭡니까 작물 재배 좋아 그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토가 좋더라. 양토 요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 입당 구조가 아주 좋더라. 그리고 토양은 산성도 안 좋고 알칼리성도 안 좋아. 통상적으로 작물 재배에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중성, pH 7.0인 중성이 가장 좋아. 이런 거. 그리고 유기물은 아주 좋은 거야. 작물 재배, 유기물을 이렇게 뭡니까 같이 이렇게 뿌려주고 나면 아주 좋고, 그리고 토양 미생물을 같이 이렇게 뭡니까 작물 재배 활용을 하면은 아주 작물 재배에 좋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강의의 가장 큰 목표가 요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것도 보면 아 뭐야 물리, 화학, 생물.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류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암기 팁 해갖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 대책도 이게 2년에 한 번꼴로 꼭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방제는 뭔가 다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방제하는 거고, 화학적 방제는 농약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방제하는 거고, 생물학적 방제라는 게 천적. 예, 쉽게 말해서 어떤 해충이 있으면 해충을 잡아먹는 그 천적을 같이 키워버리면 그 해충을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병충해 방제 대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이다. 뭐 천적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듯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앞에다 한번 꺼내봐 봤습니다. 뒤에 이제 병충해, 토양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재배 환경에서 이제 병충해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도 잘 봐보면 토양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성질을 연구를 하겠죠. 토성은 어떻고 토양 구조에는 어떻고 하는데, 토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래와 점토의 구성비. 예, 그거예요. 야, 모래가 많으면 뭐다. 예, 그 모래 100% 모래면 사토겠죠. 사가 모래 사자니까.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점토가 100%면 이제 또 식토가 되겠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토성이라, 토양의 성질이라고. 토양 구조는 이제 입단 구조가 어떻고, 단립 구조가 어떻고, 이상 구조가 어떻고, 그런 걸 이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해봐 보니까 입단 구조가 가장 좋거든요. 예, 그런 것을 오늘 그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양토가 가장 좋다, 입단 구조가 가장 좋다, 예, 중성이 작물 재배에 가장 좋더라, 유기물이 좋고 토양 미생물이 좋더라. 요거만 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게 첫 페이지죠. 예. 자, 이제 토성이라 그랬어요. 토성이라는 것은 모래와 점토의 구성비로 토양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을 토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농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봤겠죠. 사토 같은 거를 해보니까 점토 함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한 7.5% 이상이 되는 거를 사토라 그러겠죠. 예, 이 모래가 많은 경우를, 모래가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토라고 할 겁니다. 그죠? 사양토라는 거는 사토와 양토가 좀 섞여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점토가 어느 정도 좀 더 있는 거. 예. 양토는 어떠죠? 예. 그 모래가 좀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점토 함량이 25에서 37.5%. 이런 경우를 양토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퍼센테이지도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구분한다는 뿐이지.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농학자들이, 예,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건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냐면은 이 양토가 가장 좋다 그랬죠. 제가 양토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예, 이게 경작에 적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모래 같은데 여기에 막 쉽게 말해서 뭡니까? 변화 뭐 이런 게 감자나 심으면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잘 안 자라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모래는 물을 딱 뿌려버리면 물은 잘 빠지겠죠. 잘 빠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뭐가 안 좋죠? 여기는 쉽게 말해서 너무 뭡니까? 물이 잘 빠지다 보니까 물이 수분이 어느 정도 작물에 필요한데, 그죠? 우리가 수분표는 배웠죠. 예, 수분표에서 작물 재배에 수분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식물이 평합도 유지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토는 작물 재배 안 되는 거고, 이 진흙, 반대로 이 진흙 같은 거, 점토로 만들어진 이 진흙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또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습해 배웠죠. 습해. 그죠? 너무 물이 많아 버리면 뿌리가 썩음이 막 발생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토도 작물 재배에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와 점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인 것이 경작에 가장 좋더라.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걸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거다. 이것 또한 이 토성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가 앞에서 그냥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떠들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다 보면 이걸 무슨 성질을 연구한 건지를 또 모를 수가 있죠. 앞에서 분명히 토성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건 그다라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해 놓은 거고요. 쉽게 말해서 모래 같은 경우는 너무 물이 잘 빠지니까 건조해가 발생해요. 우리가 이게 수분편에서 배웠죠. 한해 건조해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럼 건조해가 발생하면은 그 대책이 뭐였죠? 효율이 구파, 고랑 재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죠. 다 모든 것을 작물 재배와 연관 지어 갖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통기성, 보수, 보비를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토성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막 이렇게 그 공기가 잘 빠지냐, 물이 잘 빠지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분을 머금고 있고 보비라는 건 비료를 머금고 있는 성질은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러니까 뭡니까? 통기나 투수성은 나쁘지만 그 다음에 비료나 이런 거 주는 거는 물은 또 잘 안 빠지니까 이런 거 보수 보비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중간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재배학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제 교재는 이렇게 또 돼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경제학에 적합한 게 어떤 건가? 요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예, 사토도 안 좋다. 식토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치면 만약에 요게 제가 출제를 낸다면은 막 진흙밭에다 그 작물을 재배했어요. 예, 식토에다 재배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재해가 발생합니까? 해갖고 1번 한해, 2번 습배, 3번 뭐 냉해 이런 식으로 또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다? 여기는 물이 안 빠지겠죠. 예. 너무 좁잖아. 조그만한 흙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안 빠지니까 결국 습해가 발생할 거다. 모래에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물이 쫙쫙쫙 너무 물을 뿌려주면 주자마자 그대로 슉 빠져버리니까 여기는 예, 작물이 그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건조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토양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거죠. 토양 구조도 뭐 호달 구조, 단립 구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상 구조가 돼 있고 뭐 입단 떼알 구조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뭐 이상 구조라는 건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이 단립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막 너무 굵은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모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래는 어떻게죠? 공국이 크죠. 그죠? 모래와 모래 사이에 그 공국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슉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나 투수성은 좋으나 결국은 앞에서 배웠죠. 바로 앞에서 그죠? 사토에서 배운 거잖아요. 사토하고 똑같아. 그런 원리예요. 보수 보비력은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이게 작물 재배에 안 좋죠. 이거는 뭐가 발생하죠? 건조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뭡니까? 요 이상 구조구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또 식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점토는 뭐죠? 예, 모래처럼 큰 알갱이가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뭐 미세 분자처럼 생긴 것들로만 이렇게 뭡니까? 구성되어 있는 걸 그걸 갖고 이제 점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뭐 찰흙, 소위 말해 찰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뭐 공국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주면 그 물이 안 빠지죠. 공국이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수성하고 통기성 같은 이 공기도 잘 안 통할 거고. 그죠? 그 대신 보수 보기로 좋다. 앞에서 식토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를 이상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립구조가 어떻고 이상구조가 어떻고 이걸 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재배학 기출문제 1회부터 9회까지 풀어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지요. 예. 입단구조. 예. 입단구조만 예,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 뭐냐면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이렇게 뭡니까? 섞인 거죠. 예, 모래 70%, 점토 한 30% 내외 정도 이렇게 섞인 거. 그렇게 하면 모래는 그 공국이 크니까 대공국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점토 30%는 점토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대공국은 없지만 소공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비료를 뿌려주거나 물이 이렇게 쭉 뿌려줬을 때 거기서 물기를 머금고 비료를 머금을 수 있죠. 그죠? 또 대공국, 모래로 되어 있는 70%, 그 부분은 또 뭔 역할을 합니까? 예, 어느 정도 공기도 잘 통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걸 갖고, 통기성이라고 그러죠. 공기도 잘 통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물이 또 어느 정도 쫙 또 빠져야 되잖아요. 너무 안 빠지게 되면 또 이제 습해, 이렇게
그런 것이 발생을 하죠. 뿌리가 막 썩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공국하고 소공국이 모두 많아가지고 뭡니까? 통기와 투수성도 좋고 보수 보비력도 좋은 거예요. 둘 다 좋게 되는 거죠. 그죠?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인 이런 것을 뭡니까? 양토라고 하고 예, 입단구조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께서 와 이거 어떻게 외워?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일단 입단구조가 좋아. 요것만 기억하세요. 교재를 그렇게 적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제가 기재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토양의 물리적, 이게 이제 또 초년도에는 뭡니까? 농학 이론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이제 농학, 기계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 보수력이나 통기성이라든가 배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지금 현재 물리적 특성을 지금 연구하는 데서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토다 그러면은 통기성은 좋은데 수력이나 보비력은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머금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거는 이런 건데, 환원성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앞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산화, 한원, 이게 나오면, 산화다 하면은 무조건 놓고 산소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산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원이다 그러면은 수소가 많은 것을 한원이다라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한원성은 뭐니? 산소, 수소 이런 거는 결국 뭡니까? 화기호죠. 예. 그죠? 예, 수소 그러면 H 아닙니까? H,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 기호를 쓰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화학적 성질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앞에 제일 뭡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유기물이 투입하면 지력이, 여기 이제 보면, 제가 그랬죠. 벌써 이게 유기물은 무조건 작물 재배 좋아. 토양 미생물은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입단 구조는 좋은 거야. 양토는 좋은 거야. 그리고 중성, 뭡니까? pH가 중성인 것이 가장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아냐 모르냐 나오는 거야. 유기물 좋은 거다. 여기 토양 입단화되면 보수와 통기성이 개선된다. 좋은 거죠. 그죠? 그것도 깊이 가려면 물리적 성질을 개선된다. 이게 또 당연하게 깊이 가려면 통기성 같은 것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리성이 개선된다 하는데, 자, 보세요. 2번은 사양토론. 사양토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모래와 점토가 이렇게 섞였는데 결국은 이제 모래가 좀 많은 거죠. 모래가 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점토에 비해서 점토는 완전히 진흙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소공국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양토는 통기성이 점토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예, 모래는 뭡니까?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기성, 예, 투수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점토에 비해서. 그쵸? 예, 그러니까 요 지문이 틀렸네요. 예, 요런 것을 묻는 거예요. 몇 프로 지금, 사양토고, 점토는 어떤 거고, 몇 프로고, 모래와 점토의 비율이, 그런 것을 묻지를 않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양을 공부하지만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좋은가, 그것만 결론만 딱,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봐보세요. 입단 구조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입단 구조가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예, 입단 구조가 가장 좋으니까 입단 구조가 어떻게 되면 입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가? 예, 양토와 쉽게 말해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된 양토가 어떨 때 만들어지는 건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작물 재배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단 구조, 이 좋은 입단 구조가 어떨 때 파괴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재배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예, 금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되돌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입당구지를 형성하는 것은 유기물. 유기물 좋다 그랬죠. 제가 그죠? 이 앞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무조건 좋다 그랬어요. 자, 석회. 석회도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 몇 번 그 석회가 나왔을 때 석회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좋은 거야 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예, 무조건 넣고 석회 뿌려주면 해결이 다 돼요. 아셨죠? 예, 뭔가 그 작물이 좀 재배가 안 돼, 뭐 토양이 산성화돼 이러면 석회 뿌려주면 답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아셨죠? 그리고 기출문제도 몇 번이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이런 것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면 당연하게 뭡니까? 입당구조, 입당구조가 당연히 작물 재배 좋은 거니까. 예,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또 콩가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예, 콩가 작물에도 결국은 보면 석회분이 풍부해요. 예, 그래서 입단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콩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입단구조를 형성하는 것의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토양을 피복을 해줘요. 예, 우리가 이제 토양 피복도 우리가 그 뭡니까? 바람, 풍해 방지 대책 거기서 잠깐 봤죠. 예, 피복을 해주면 토양에다 뭐 풀 같은 걸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거나 막 그 뭡니까? 그 비가 와버리면 토양이 다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예, 그 구조가 입단 구조가 이 토양 구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 토양에다가 뭘 해주죠? 예, 풀 같은 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토양이 안 쓸려 내려가겠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토양의 피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개량조, 뭐 쉽게 말해서 토양을 더 좋도록 이렇게 개량제를 시용하면 당연하게 더 좋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을 찾으세요,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괴하는 것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운, 쇠토, 쉽게 말해서 경운기로 막 그 토양을 팍 갈아 엎어봐 버리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파괴되죠. 파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좀 나쁘겠죠. 나트륨이 소금 아닙니까? 예. 소금이 그 뭡니까? 그 작물 재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단의 팽창과 수축, 쉽게 말해서 입단 구조가 막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하면은 파괴되죠. 그죠? 예. 그리고 비가 오거나 막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막 강풍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토양이 막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파괴 요인이죠. 그러니까 형성 요인과 파괴 요인 요것만 딱 구분하시면 여러분께서 그 뭡니까? 문제 나오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나온 거 볼까요? 1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예, 이게 막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 작년하고 쉽게 말해 9회, 8회 지금 안 나왔지만 다시 이제 10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뭐 문제 간단합니다. 입단의 파괴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재배학에서 뭐 이상한 거 뭐 공부하고 뭐 몇 프로 공부하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외울 게 없습니다. 예, 공부할 게 없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대 재배학 그러는데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봐보세요. 경운 및 쇠토 파괴하잖아요. 파괴 그죠? 근데 유기물, 두가작물 재배, 토양 피복은 다 뭡니까? 입단 현성을 그 뭡니까? 좋게 하는 거, 입단 구조를 좋게 하는 거, 조성하는 거잖아요. 뭐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입단을 파괴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파괴하는 거다. 파괴하는 게 비바람 파괴하죠. 경운 막 갈아엎는 거 그죠? 예, 경운기 생각하면 되면 경운기라는 게 뭐예요? 흙을 막 가는 거를 경운기라고 하잖아요. 흙을 갈아엎는 기계 그게 경운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운은 파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알아. 이렇게 간단해요 문제가. 예. 재배하기 어렵다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 기출문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강의하면서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5강까지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렇게 야 진짜 어렵다 뭐 이런 것이 별로 안 느껴지죠. 그죠? 예. 자, 5회는 입당 형성의 부정적인 영향. 이것도 파괴 요인을 말하는 거죠. 나트륨. 그게 나쁘잖아요. 그런데 유기물, 피복작물, 콩가작물은 다 좋은 거죠. 그죠? 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양 유기물하고 미생물은 그 뭡니까? 제 교재는 이제 16면하고 18면인가 아마 또 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가 땡겼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산성토양 염류집적하고 거기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땡겨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땡겼어요. 왜 땡겼냐면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유용한가 지금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뭡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연구를 했죠. 그죠? 토성이 어떻고 토양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건 물리적인 특징을 연구한 건데 그다음에 그 뭐가 있었죠? 예, 화학적이 있고 생물학적. 예,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농학자들이. 이 생물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토양 유기물. 예, 토양 유기물은 어떻다? 작물 재배 좋다, 나쁘다? 좋다.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왜 좋은지가 제가 이렇게 딱 나열을 해놨어요. 이것만 정답이 아니겠죠. 쉽게 말해서, 그 인간이 뭡니까? 그 오이가 인체에 뭐 어떻게 좋은가 하면은 수분을 막 부족할 때 수분 공급을 해줘서 좋아요. 배가 고플 때 오이를 먹으면 포만감을 줘서 좋아요.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재배학은 막 이런 게 따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놓고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뭡니까? 낙엽 썩고 뭐 식물 동물 같은 게 막 이렇게 사체가 썩어갖고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뭡니까?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식물. 그죠? 예. 이런 부식물이 그 작물 재배에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뭡니까? 거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 이런 유기물이 있으면 암석 같은 걸 막 분해하면은 또 이게 또 좋죠. 흙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양분을 막 공급해줘요. 우리가 그 토양 필수 원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질소, 인, 갈륨,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요게 이제 5대 그 필수 원소거든요. 예. 요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런 필수 원소들을 뭡니까? 공급을 해요. 예. 유기물에서. 그러니까 좋은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공급. 아이고야, 이 이산화탄소. 예,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제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박승희가 왜 떠들지 할지 몰라도 지금 보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예, 호흡 속도는 감소하고 과합성은 증대한다. 그죠? 예, 왜 또 과합성이 증대할까? 예, 과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결합해가지고 뭡니까? 그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아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작물 재배. 그죠?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겠어요? 예, 이건 유기물이 결국 뭡니까? 이게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숨도 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산소를 뭡니까? 먹고 뭘 배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상세하게 이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이유는 왜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잎단이 형성돼요. 잎단 구조는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에 좋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충 능력이 증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완충, 충격을 완하다. 제가 잘 뭡니까? 이게 의미를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항상 한자로 풀라 그랬죠? 충격을 완하는 능력이 증대돼요. 쉽게 말해서 그 환경이 변화해도 잘 변하지 않는 거, 그걸 갖고 완충 능력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앞에 시간에서도 경화에 대해서 배웠죠? 갑자기 육묘했던 것을 갑자기 모내기를 해버리면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화 과정을 거친다. 해갖고 제가 그 중요합니다 하고 앞에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경화가 3번인가 지금 9회 동안에 3번 정도가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경화 여러분들 네이버 쳐봐봐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노학 용어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완충 능력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환경이 바뀌면 원래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쉽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능력,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산성비가 내렸어요. 산성비가. 그러면은 이 토양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산성 토양이 되겠죠. 산성 토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작물 재배. 나쁘죠. 중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하고 떠들었던 거 있죠. 중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산성이 비가 내려서 토양이 쉽게 산성화로 바뀌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물 재배에 나쁘잖아요. 그 역할을, 바뀌지 않도록 하는 완충 능력을
증대하는 그 능력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토양 유기물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려도 쉽게 산성화가 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물 재배 토양 유기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토양의 산성화 이것이 작년 그 9회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럼 이 산성화가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그 작물 재배 나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유기물을 있으면 아주 좋더라. 그 석회를 뿌려주면 아주 좋더라. 이런 것이 결국은 정답이거든요. 아셨죠? 또 침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쓸려내려가나 그런 것도 안 되겠죠. 또 지연 상승 효과도 발생해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그냥 지연 상승 효과 발생을 그러면은 그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오죠. 왜 그럴까? 이거 봐보세요. 유기물은 이렇게 시커멓 안갈색, 흑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으면은 흡수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흡수를 잘 하겠죠. 안갈색이니까. 그죠? 흑색이니까 반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지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미생물을 번식시키자. 예, 저희 그 미생물도 아주 작물 재배에 유용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번식을 조장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작물 재배. 그죠? 그러니까 유기물은 만병통치약이다. 석회도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것만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면 토양은 끝나는 거예요.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사고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풀어버리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지금 요즘 많이 종합적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런 문제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한 그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미생물도 똑같은 거예요. 미생물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재는 18면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이잖아요. 미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그죠? 생물학적 성질을 연구한 거고 이것 또한 작물 재배줘요.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질소를 고정하거나 토양 입단을 조성하거나 다 좋죠. 그죠? 항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생물이 어떤 A라는 미생물도 있고 B라는 미생물이 있으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뭡니까? 상반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치세요. 그러면 서로 상쇄시키는 효과에 의해서 도리어 유해 작용을 경감하는 그런 게 있겠죠. 한 개만 있으면은 막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물 재배에. 그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이렇게 나쁜 것을 이렇게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량작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커피하고 설탕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커피만 먹어도 좀 씁쓸하고 설탕만 먹어도 너무나 또 덜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커피하고 설탕하고 적절히 섞어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쌉쌀하면서 달달한 게 아주 맛나죠. 그죠? 예, 그런 효과다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권을 형성해서 뿌리 양분 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미생물을 텃밭에 많이 지금 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작물을 재배를 한다고요. 예, 이게 왜 텃밭에 배양을 해서 작물 재배를 하죠? 예, 당연하게 작물 재배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작물 재배 좋은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토양 미생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성질을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는 뭐가 있죠? 적절한 수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작물이 뿌리가 수분을 빨아당겨 갖고 작물이 이렇게 생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토양의 성질을 딱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토양 수분 장력이 뭔가 이런 것을 묻는 문제, 용어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건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려는 유지하려는 힘. 이러니까 토양에 물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죠? 흡착하려는 힘이 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욕구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배가 불러요. 지금 엄청나게 배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가 야 좀 먹어. 야, 널 위해서 내가 갖고 왔어 해서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배부를 때는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 수분 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토양에 수분이 별로 없을 때는 장력은 굉장히 커지고 토양에 수분이 많아요. 그럴 때는 수분이 너무너무 철철철철 넘쳐요. 그럴 때는 장력이 어떻겠습니까? 작아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내용만 아면 돼요.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토양 장력은 수분 장력은 작아지고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수분을 빨아당기려는 힘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수분 포텐셜이라고 앞에서도 제가 그 뭡니까 그 삼투압 얘기하면서 수분 포텐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것도 막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서 공부해 봐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뭐 수분 포텐셜은 뭐냐면 일단 그 용어의 해석을 보면 단위량의 수분이 갖는 잠재 에너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봐보세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교재도 아마 요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물이 어디에 많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뿌리 있는데 물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 대기가 물이 많겠어요? 대기에는 물이 거의 없겠죠. 그래도 지하수가 흐르는 여기가 물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이라는 것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토양 수분 장력이 크다. 그러면 물이 없는 토양을 토양 수분 장력이 큰 거죠. 반대적인 거죠. 그쵸? 예. 그 수분 포텐셜이 높다 그러면, 야, 물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뿌리를 통해서 줄기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잎으로 해갖고 잎에서는 그다지 뭐가 있죠? 기공이 있죠. 예. 기공으로 해갖고 뭐가 수분이 어떻게 배출된다고요? 예, 증산작용으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그죠? 예. 그래서 다 그런 것을 배운 다음에 이걸 이제 공부하면 훨씬 수월하다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토양 수분 장력부터 떠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되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요 토양부터 해갖고 낮은 곳으로 이 낮은 곳이 대기죠. 예,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갖고 토양, 식물, 채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이제 수분 포텐셜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양에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예, 높고, 토양의 수분이 많으면 빨아당기려는 힘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예, 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은 낮다. 요거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습작 유지하려는 힘, 그리고 수분 포텐셜 단위할 수분이 갖는 이런 것은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머릿속에 또 남아있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재배하게 필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예, 수분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고, 토양 수분 장력은 낮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부터 그러면서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높은 곳에서부터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뭡니까? 대기가 낮은 곳이죠. 예, 낮은 곳으로 수분 포텐셜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에 다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분 항수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PF 해갖고 토양 수분 장력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예, 빨아당기는 힘이 큰 것은 결국 토양에 수분이 없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뭐 건토 상태가 몇이고 풍건 상태가 뭐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흡수 개수일 때는 PF가 4.5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 뭡니까? 앞에서도 딱 말씀드렸죠. 어떤 토양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것이 가장 뭡니까?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거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 항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토양의 특징적인 수분 상태, 이걸 수분 항수라고 합니다. 뭐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항수라는 것은 수분 장력에 의해서 앞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 수분 장력이 장력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되죠. 빨아당기려는 힘. 그걸 갖고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봐 보니까 이렇게 장력이 높은 것은 여기 봐보세요. PF7이잖아요. 7은 즉 건토 상태. 토양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조해 있다. 토양이 건조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아당기려는 힘이 크겠죠. 요거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쭉 가봐보면 그 뭡니까? 최대 용수량.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대 용수량이 뭐냐면
그 토양이 뭐 쉽게 말해서 100% 정도 물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봐보세요. 대공구로 해가지고 물만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수분 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토양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빨아당길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금도 많아서 지금 현재 아이고 좀 어떻게 좀 물 좀 가져가 이러고 싶은데 그쵸? 물이 공국에 물이 꽉 찬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PF가 어떻게 될까요? 장력이 빵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우려고 하는 거지. 아, 저 그 포화용수량 이것은 결국은 그 장력이 하나도 없을 거고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이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 작물 심어 봐봐야 100%그 뿌리가 다 썩어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것은 작물 재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냐? 예, 포장용수량을 해갖고 최소 용수량 딱 필요한 물만 있는 거 그걸 갖고 포장 용수량 최소 용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공구기만 물이 차 있고 대공구기는 물이 없는 상태 작물 생육에는 알맞다. 요게 즉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단 구조 배웠죠. 자, 입단 구조는 어떻죠?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양토가 입단 구조인데 소공국에만 물이 차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토로 돼 있는 부분에는 소공국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죠?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차 있겠죠. 예, 작물체에 필요한 수분이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공국에는 어떻게 했죠? 예, 모래 같은 모래를 또 같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양토는 모래 70%, 점토 한 30% 정도. 그게 이제 양토라고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몇 프로 정확하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여튼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이 양토인데 그 대공국 깨는 모래에는 결국 뭡니까? 물이 쭉 빠져나가죠. 예,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죠? 그 대신 여기는 뭐가 있죠? 공기 같은 것이 그 대신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작물 생육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2.5에서 2.7 정도 되는 거. 예, 이렇게 막 그 건토 상태에서는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고 또 물이 100% 그 토양에 물이 너무 꽉 차 있어도 자, 토양 수분 장력은 아예 빵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적절하게. 예. 그래서 2.5에서 2.7 정도가 가장 뭡니까? 예. 작물 재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용수량. 예, 그걸 갖고 이제 최소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것 또한 연구를 해봤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 또한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여진 흙이 뭡니까? 토양에 뭡니까? 그 필요한 수분도 가장 적절하게 머금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수분 형태를 보겠습니다. 토양에 이제 그 적절한 수분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작물 재배에 좋다는데 그게 이제 포장 용수량, 뭐 채소 용수량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토양 수분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PF라는 것이 계속 토양 수분 장력이 나오죠. 7. 이게 건토 상태 아닙니까? 결합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앞에서 어디서 배웠죠? 내동성 증가율 거기서 배웠죠. 결합수 그죠? 예, 거기서 제가 그 문제를 만들어 갖고 한번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그렇게와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묻거나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한두 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결합한다 하면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 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빨아당기고 싶어. 예.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합수는 PF가 토양 수분 장력이 7 이상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작물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랄 수가 없는 상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합수라고 하고 작물이 그 대신 이용할 수 없지만 이 결합수 뭡니까? 식물체 내 결합수가 많으면 그 대신 뭐가 되죠? 그 물이 없으니까 그 대신 잘 얼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동성 증가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흡습수, 흡착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중간으로 되겠죠. 그리고 장력이 이렇게 4점이나 7 정도 되면, 이것 또한 결국 뭡니까? 물이 많이 부족해서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BF가 몇이고, 정확히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모관수.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모가 어머니 모자라고 그냥 저는 떠올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어떤가 관계한다 그러면 물을 대준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뭡니까 한자로 의미가 되는데 저는 이게 어머니 모자를 써갖고 어머니가 돼 있는 것은 무조건 놓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물 재배에 좋은 거 그것이 바로 모관수다. 2.7에서 4.2 앞에서 기억나시죠? 예, 그 포장 용수량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2.7인데, 예, 여기는 결국 뭐냐면, 작물 재배에 가장 유효한 수분 형태가 결국 뭐냐면, 수분 형태로 따지면 모관수라.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모관수 밑에 보면 중력수라는 거 있죠. 중력수라는 건 뭐냐면 시키면 지하에 보면 그 뭡니까? 그 흐르는 물, 그 중력수, 그걸 갖고 중력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중력수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빨아당기는 힘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지하수는 물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PF가 2.7 이하인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합수,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이 정도만 딱 기억을 가볍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모관수. 그죠? 모관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결합수는 물이 뭡니까?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도 없어서, 뭡니까? 토양 수분 장력이 7 이상인 경우, 그리고 중력수는 밑에 물이 많으니까 수분 장력이 굉장히 이렇게 낮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중력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서울 원예 작물에서 요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예, 노지 작물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모관수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 토양 수분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는 이렇게 뭡니까 이거 그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1회부터 나왔던 문제는 제가 다 풀어본다라고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결합수는, 예, 결합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토양 수분 장력이 너무너무 이렇게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결합하려는 힘, 수분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기억하라 했죠. 예,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어. 하여튼 결합수는 나쁜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모관수가 좋더라.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토양 수분 형태에서는, 자, 물은 수분 포텐셜이, 아이고, 이것도 나왔네.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예, 뿌리에서, 그 다음에 줄기를 통해 갖고 잎을 통해서, 예, 공기 중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뿌리 쪽에가 물이 많으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이것저것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출제했던 그런 지문을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잘 봐보시면, 그죠? 그러기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중력수는 PF 7.0. PF 7.0은 뭐죠? 결합수죠. 그죠? 예. 굉장히 토양 수분 장력이 크지 않습니까? 7.0이 제일 큰 건데, 그죠? 중력수는 아마 2.7 이하인가 그런데 그런 것까지 수치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중력수는 밑에 그 지하수 바로 위에가 이제 중력수인데, 예, 거기는 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막 수분 장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이 어느 정도 머금고 있었는데, 아이고, 나 물 부족해 하고 팍팍 당기려는 힘이 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려는 유지하려는 힘이다. 그죠? 읽어보면 딱 맞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 때는 PF가 낮은 것부터 옳게 나오는 것을 했지만, 이것도 수치는 몰라도 딱 봐보면은 뭡니까? 가장 높은 게 뭐죠? 결합. 예, 결합해야 되겠다니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흡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관수.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죠? 예, 중력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순으로 뭡니까? PF 값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 됐죠. 근데, 요게 지문은 낮은 것부터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모관수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흡착수가 그 다음에 낮고, 그 다음에 뭐죠? 예, 결합수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나다, 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 나왔고, 최근에 트렌드는 어때요? 5회부터 9회까지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작물 재배 뭐가 좋아? 모한수,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하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일반 그 재배학 교재는 지층 구조가 어떻고,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무슨 층이라고 하고 그런 것도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강의하지도 않죠. 또 기출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왜 재배학 책에 계속 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어렵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죠? 재배학이 아니라 지구과학이에요. 맞죠? 예. 그건 그겁니다. 예.
지층 구조를 하는 게 그걸 뭐 요 재배학에다 그걸 막 이렇게 책에다 옮겨 놓을 필요가 없죠. 시험 문제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토양에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그 물리적 특징을 잘 봐보시면 토양에는 적절한 수분이 머금고 있어야 되고, 예, 또 공기도 적절하게 잘 통해야 되고, 예, 그런 토지가 토양이 양토고 입당 구조로 돼 있는 거고 가장 좋더라. 그리고 그것이 모관수라고, 수분 형태로는 모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수분 항수로는 뭐죠? 예, 포상용수량, 예, 이라고 한다. 그런 거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그 토양에는 결국은 적절한 물도 머금고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양토에는, 예, 모래는 물이 슉 빠져버리는 대신에 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통기성, 예,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 양토가 가장 작물 재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통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공기를 머금고 있어야만이 작물 재배에 좋겠죠. 그래야만 이 공기 구멍에 산소나 이런 것이 있어갖고 뭡니까? 그 식물이 그 뭡니까? 호흡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토양의 용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보시면 그 용기량의 의미는 뭐냐면 공기가 차지하는 공급량,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양에 수분이 없어버리면, 수분이 없으면 다 100% 그냥 그 뭡니까? 공기로 채워져 있겠죠. 그쵸? 예, 그걸 그 모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가 되겠죠. 그쵸? 거기는 뭡니까?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래는 그 틈새가 크니까 대공국이니까 물을 뿌려주면 슉 빠져버리니까. 그쵸? 예. 그것도 안 좋고. 그리고 뭡니까? 점토는 또 물을 뿌려주면 하나도 물이 안 빠져버리니까. 예. 거기는 또 불이 썩음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대공국과 소공국이 적절하게 결합된 양토가 좋은 거다. 라고 배웠고, 그 양토가 결국은 뭡니까? 예, 공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잘 빠질 수 있고 공기도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중 공기의 조성은, 예, 대기에 비해서, 자, 이산화탄소가 딱 나오죠. 예, 그 공기는 그 뭡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몇 배나 높아요. 예, 쉽게 말해서 그 대기에 있는 것보다도 토양에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 토양에는 막 이렇게 뭐, 그 유기물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미생물도 살고 그러죠. 그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호흡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산소를 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유기물 이거 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그 뭡니까? 유기물의 기능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뭡니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호흡을 하되 일단, 그죠? 이 첫 번째로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배나 높고 산소의 농도는 훨씬 낮다. 그런 겁니다. 일단 땅 속에서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내니까,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문구는. 자, 라브는 토양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예, 결국은 뭡니까? 수소이온을 생성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토양이 상승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토양의 상승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 작물 재배에 어떤 해가 있고, 그러면 그 대책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이렇게 토양이 산성화가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또 수분과 무기염류 흡수가 제외돼서 작물 재배에 아주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토양 중에, 예,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거. 지금 대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지금 토양을 공부하잖아요. 대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흙을, 그죠? 흙 속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이 쌓여 있으면 결국은, 예, 뭡니까?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뭡니까? 그 구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 마번하고 그 파번입니다. 요걸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양 용기량이 증대하면 이 용기량, 그 쉽게 말해서 공급이 큰 거, 이것이 이렇게 공기가 많이 있으면 결국 뭡니까? 이 안에 공기가
공국이 커버리면 당연히 산소가 많아지겠죠. 그죠? 산소가 많아지니까 작물 생육에는 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량이 크면 클수록 공기량이 이렇게 좋으니까 작물 재배는 이롭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뭡니까? 공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에는 유기물과 무기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적절한 수분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이제 배웠죠? 모관수, 딱 기억하면 됩니다. 공기구멍도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기성을 조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 토양의 물리적 특징, 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적절하게 뭡니까? 물도 잘 빠져야 되지만은 적절하게 물도 또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이런 두 가지가 상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토와 모래가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량작용 배웠지만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죠? 그 두 가지를 역할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뭡니까? 점토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뭡니까? 그 공기구멍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예, 이 공기구멍을 뭡니까 통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뭡니까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재배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나 없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에서 이제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배수 물을 잘 빼주면 어떻게 되겠죠? 물을 잘 적절하게 빼주면 그만큼 공기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양 통기가 조장되는 것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좋은 겁니다. 또 토양 입단의 조성, 입단 조성 무조건 좋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심경 객토, 이거는 뭐냐면 막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주는 거,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객토라는 건 막 흙을 다시 이렇게 막 갈아엎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결국 뭡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통기성이 조장이 되겠죠. 그리고 휴리 후파 재배, 요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수분, 거기서 강의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갖고 휴리 후파는 언제 합니까? 한번 그 복습해 봅시다. 막 비가 많이 내려갖고 막 습해가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재배지예요. 거기는 아예 그러니까 고랑에 파종하지 않고 일항을 세워갖고 일항에다 파종을 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고랑에만 물이 차있지 일항에는 물이 없으니까 습해를 피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휴리부파를 재배한다는, 이렇게 재배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뭡니까? 물기가 잘 빠지니까 일항에서 물기 잘 빠지니까 결국 뭡니까? 토양 통기가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떤 뭡니까? 우리가 그 토양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유효한가? 그걸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뭡니까? 그 공기구멍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걸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상 문제 해갖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출제를 몇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토양편에서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출제되었던, 앞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봤지만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꼭 이렇게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 입단 형성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단 형성은 유기물 석회 다 좋은 거야. 그쵸? 토양 피복 좋은 거야. 경운 비는 뭐죠? 파괴 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토양 유기물의 기능. 요건 이제 뭐냐?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랬죠. 빨간색은, 그죠? 예, 지금까지는 기출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죠? 항상 제가 이렇게 예측한 문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무조건 넣고 뭡니까? 떠올릴 때 뭐죠?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요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자, 생장물질을 생산한다. 맞죠? 예, 좋은 거니까. 입단의 현상으로 토양 보수력, 보비력을 증명. 좋은 작물 재배 좋네. 맞아요. 토양의 완충 능력을 어떻게 되죠? 증가시켜야 되죠. 완충 능력이라는 거, 산성비가 내려도 그 토양이 산성화가 되지 않으려는 그 힘, 충격을 완화하는 힘이 증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감소한다, 이건 나쁘죠. 그러니까 답이 요겁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를 갖고 바꿔서 낼 거예요. 아셨죠? 예, 10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요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답이. 자, 4번 토양의 침식은 억제시키고 미생물의 번식이 조절한다. 작물 재배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토양 미생물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들이 자, 미생물은 작물 재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류근의 작성으로 질소를 고정. 질소는 좋은 거죠. 내병성이 강해진다. 예, 맞아요.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의 입단을 형성하니까 아이고 좋은 거네. 맞는 겁니다. 막 이걸 갖고 미생물이 1번, 2번 막 외워주면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작물 재배 좋은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뿌리의 양분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예, 양분 흡수를 촉진하니까 좋은 거죠. 미생물 간의 기량작용에서 유해작용을 증가시킨다. 유해작용을 증가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잖아요. 예,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이렇게 감소인데 증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4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토양의 문제 제가 많이 냈네요. 용기량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해갖고 제가 작년에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기출은 지금 이렇게 되질 않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 새로운 문제가 통상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를 예측해갖고 지금 현재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적중이 많이 돼요. 7회 때부터 제가 적중 8회 시험부터 제가 적중을 시켰죠. 7회 기출문제가 풀면서 야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야 했는데 8회 51번이 그대로 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안 나왔는데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토양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소이온을 생성해서 토양이 어떻게 되죠? 예. 토양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토양이 산성화가 되죠. 그렇죠? 예. 대기 중에 방치를 한 이산화탄소는 아주 좋은 건데, 토양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수소이온을 생성해가지고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산성화. 자, 수분과 무기염류가 흡수를 저해하게 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하게 안 좋겠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토양 용기량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용기량이 증가하면 좋은 거야 라고 일단 먼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뭐가 많아지겠죠? 예, 산소, 이산화탄소 중에 뭐가 많아지죠? 산소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흡을 하는데 인간도 산소를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산소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지고 다는 뭐가 됩니까? 뭐가 적어짐으로, 예,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게 되겠죠. 이게 그죠? 용기량이 증가하게 되면 작물 생육에는 이롭다. 예, 토양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적은 것이 뭡니까? 작물 생육에 유리하다. 그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더 넣었어요. 보통 이제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좋죠. 그래갖고 재배학 1강에서 대기편에서 탄산 시비, 탄산을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뿌려주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래야만이 그것이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시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를 막 이렇게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지만 토양에는 오히려 어떻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은 안 좋다. 왜? 토양이 산성화가 된다. 예, 그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화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산성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토양 통계 조작 방법은 배수, 예, 이 토양 입단 조성, 신경, 객토, 중경,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는데 휴리, 풋바, 후리, 굿바가 있는데 뭔가요? 휴리, 풋바, 후리, 굿바도 습해 대체, 건조해 대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보시면 뭡니까? 통계가 잘 되게 하려면 뭡니까? 1학년에다 해야지. 고랑은 어떻게 되죠? 물도 잘 뭡니까? 머금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통계가 공기구멍이 공기가 잘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죠? 1항. 이렇게 1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물이 비가 오더라도 슉 금방 내려가죠. 그러면 공기 구멍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휴립 후파 재배를 하면 토양 통기가 조상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바뀐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4-5문제 중에서 제가 예측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8회 시험에는 이제 그럼 출제됐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토양의 어떤 뭡니까?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단의 뭡니까? 파괴요인은 뭔가, 형성요인은 뭔가. 이걸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토양 침식 의뢰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작물 재배 좋은 게 어떻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막 침식이 우려된다는 것은 막 쉽게 막 흘러내려 간다.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뭡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재배법을 물었는데 그 중에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점토 함량이
높은 것은 결국 뭡니까? 모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죠? 진흙이라고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진흙에서 재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에서 재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거기 물이 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예, 물이 안 빠지니까 결국은 토양 침식이 어떻게 됩니까? 더 증가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식토에서 재배한다. 이게 바로 틀린 답입니다. 물이 잘 빠져야 이제 많이 되는데 그 물이 안 빠지니까 도리어 이게 안 좋겠죠. 야,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한다. 입단화 무조, 입단 구조, 뭐 입단 이런 게 나오면 무조 좋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 재배 좋은 거니까 이거는 옳은 겁니다. 자, 경사지에서 계단식 재배를 한다. 경사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걸 갖고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토양 침식이 좀 덜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계단식 재배를 하는 거고요. 녹비 작물로 초생 재배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토양 관리편에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풀을 키우는 거예요. 풀. 흙에다 앞에서 제가 풍식 대책 거기서 보면 초생 재배한다 나왔죠. 풀을 키우는 거. 토복성 작물을 재배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그냥 맨 땅에다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불면 쉽게 흙이 쓸려서 그 뭡니까? 그 입단 구조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바람, 비, 얘 갖고 입단 구조 파괴연.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했죠? 바로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파괴되는데 거기다 풀을 키워요. 예, 풀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도라도 토양이 뭡니까? 파괴됩니까? 안 됩니까? 파괴 안 되죠. 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갖고 초생재배라고 하는 거예요. 녹비작물로 초생재배, 녹비작물을 막 토양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서 맞겠죠. 예, 침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뭡니까? 재배학의 출제 경향은 바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막 달달달달달 안개하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63번에는 이제 뭐 종자 발화율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제가 비편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시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장 큰 재배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그 가장 중심적인 거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가지에 종자가 이제 시키면서 발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종자가 발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고 있는 육묘농가를 이제 방문했는데,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육농법이 뭔가, 왜 발화가 안 되는가 하는 거, 그걸 갖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놓고 뭐 이렇게 잘못된 재배법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봐보세요. 보수성이 좋은 상토. 보수성이 좋다. 물을 잘 머금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뭡니까? 점토의 역할이죠. 그렇죠? 이 양토는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인 것이 양토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토에서 보수성, 보비력이 좋은 거니까. 이 보수성이 좋은 상토로 사용하면은 발화율이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토양의 물리적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뭡니까? 보수성과 보비력 그리고 투수성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뭡니까? 통기성 이런 것들이 좋은 흙이 바로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인 양토더라.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성이 좋은 상토로 사용했고 통기성이 높은 상토 이거는 뭡니까? 예, 양토 중에서 또 통기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입단 구조고. 그러니까 이런 상토를 사용했을 때는 발화율이 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pH가 교정된 육면 상토로 사용. pH도 중성일 때가 가장 좋다. 제가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죠. 그거는 토양의 산성화 다음 시간에서 강의에서 이제 pH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연관지어되어 있지만은 이 pH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중성이 가장 작물 재배에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교정해갖고 육모형 상토를 사용한 겁니다. 이 육모형 상토 이런 것은 제가 육묘편에 가면 상토에 대해서 또 상토의 종류가 어떻고 특징이 뭐고 이런 걸 또 새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만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잘못 적용한 것은 영농법은 했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광토가가 높도록 상토를 보관했다. 자, 우리가 비편에서 배웠을 때 제가 굴광성 해갖고 이렇게 햇빛
있는 쪽으로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향한다 해갖고 향광성의 효과 뭡니까 그런 것을 보이는데 뿌리는 어떻다 그랬죠? 뿌리는 빛을 보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배광성. 예, 빛이 어머나 싫어해서 뭡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그 햇빛 반대편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걸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봐보시면 그 재배학적인 지식만 하나만 알고 있어도 딱 알 수가 있죠. 광투과가 높도록 빛이 잘 투과되도록 상토를 복원해버리면 뿌리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그래도 빛을 싫어해갖고 배강성인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원하면 당연하게 뭐가 되겠죠? 예, 이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결국은 종자가 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뭐 일일이 뭐 요렇게 갖고 뭐 잘못 적용한 뭐 영용법은 해갖고 문제 뭐 재배학 교재로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재배학의 기본적인 가장 그 흐름을 정확하게 꿰차고 있는가 뭐 비율이 몇 프로고 뭐 수치가 어떻고 막 외우고 그런 식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풀면 돼요. 아유, 토양을 공부하면 야, 어떤 토양이 가장 작물 재배에 좋더래. 박승희야, 그만 알래. 나 그만 알았는데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8회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안 나온 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9회 때는 토양의 필수 원소에서 의외로 또 많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기껏해 한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토양의 필수 원소가 어떻죠? 앞에서 우리가 뭐 대기편부터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질수도 몇 번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거와 연관되어 갖고 문제가 나오지 토양의 필수 원소만으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많이 되질 않았거든요.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거기서 3문제나 나왔나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안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10회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기출문제가 꾸준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입단 구조. 예, 토양의 수분 형태가 어떤가, 모관수가 좋은 거야, 통기성 조장 방법,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측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교재 안내는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 꼭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꼭 마지막 강의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특히 재배학 같은 걸 진짜 제가 청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파는지 안 파는지 잘 몰라갖고 이걸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최소한 제가 100% 제작했는데 이거는 꼭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판매될 동안은 제가 강의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왕이시면 재배학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고요. 상법이나 농업재해보험 법령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바뀌었죠. 예, 그거 다 수정해가지고, 제가 책을 편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이렇게 적절하고 하기 때문에 제 교재로 이왕이면은, 1차 한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양의 필수 원소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